안녕하세요.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이사입니다. 계좌를 신규 개설한 고객님께 요약집 주식 상품권 10달러를 드리는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영상 하단 더 보기란을 통해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베스트 투자증권 염승환 이사입니다. 2023년 2월 24일 오늘 시장 함께 읽기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금요일에 좀 증시가 좀 약간 안 좋았죠. 출발은 좋았는데 확실히 아직 긴축 이슈가 좀 있다 보니까 2,500을 넘는 거는 아직은 조금 부담스러워하는 그런 모습이고, 증시는 2,400도 깨지지 않지만 위로도 막혀 있는 그런 흐름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먼저 일단 보고서부터 좀 빠르게 설명해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시황 좀 말씀드릴게요. 이제 제가 이틀치 좀 못한 게 있잖아요. 그것까지 한번 좀 빠르게 한번 해보고, 1월 스마트폰 출하량, 글로벌 타이어, 현대해상, 태강, 해양플랜트, 피팅 쪽입니다. 요거는 피팅, 크래프톤, NC소프트, 나스미디어, 자동차. 일단 이런 순서로 하고, 좀 못했던 거는 또 시간 되는 대로 말씀해 드릴게요. 일단 1월달 스마트폰 출하량이 일단은 좀 감소는 했지만 춘절 영향이고요. 춘절 때문에 영업일수가 적었고, 그 다음에 지난해 4분기에 역대 최대로 재고가 줄었대요. 재고 준 건 좋은 거예요. 가볍게 출발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부품 발주가 늘어나겠죠. 왜냐하면 2월, 3월에는 중국 스마트폰 또 소비가 늘어날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충분한 지금 재고 조정이 지속되면서 일단 좀 가벼워지고 있다. 그리고 이 스마트폰 업황의 핵심은 어쨌든 중국 내수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봐주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저게 돼야만이 이제 그 스마트폰이 늘어나는 거고, 전 세계 스마트폰 수요의 4분의 1이 중국이거든요. 근데 이제 가능성이 높아진 게요, 춘절 기간 사람들이 영화를 많이 봤대요. 여행객도 증가, 오프라인 활동을 한다는 거고, 서비스업 PMI도 올라갔다. 사람들이 이제 밖에 나간다는 얘기입니다. 스마트폰 판매 80%가 오프라인이라고 하니까 당연히 긍정적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재고 조정은 좀 이어지겠지만 소비는 2월부터 개선될 것 같다. 또 여기에 유럽 경기도 좋아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유럽도 소비가 살아나면서 좋은 모멘텀을 받겠죠. 그리고 재고 현황 보면 반도체가 재고가 제일 많고 MLCC가 가장 적대요. 이미 작년에 MLCC는 먼저 좀 털어냈죠. 가동률. 그러니까 삼성전기 주가가 진짜 안 좋았던 거 기억나시죠? 거의 10만 원 초반까지 그냥 폭락했다가 순식간에 막 15만 원까지 또 올라왔는데, 이게 이제 결국엔 지난해 먼저 안 좋아서 그래요. 근데 이제는 먼저 좋아진다. 예. 그리고 최근 중화권 MLCC 유통상들이 발주를 늘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삼성전기 재고일수도 정상적으로 돌아왔고 하니까, 아무튼 지금 좀 올라왔기 때문에 약간 가격 매력은 좀 떨어지지만 계속해서 보유하시는 전략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글로벌 타이어 쪽 계속 비용 줄고요, 판가 올라가고 물량 증가하고, 그래서 타이어 업종도 좀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한국투자의 김진우 연구원님이 이제 보고서를 썼고, 글로벌 타이어 업체들이 대부분 좋은 실적을 다 발표를 했고요. 특히 미쉐린, 브리지스톤이 매출 증가, 이익률도 좋았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회사들이요, 가격을 올려요. 그러면 후발주자들이 다 따라가게 돼 있죠. 미쉐린, 브리지스톤, 구디어 모두 다 연말 연초 가격 인상을 발표를 했고요. 작년 2분기부터 원재료 가격이 떨어지고 비용 상승으로 인한 이제 약간의 가격 인상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얘기들도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2분기에 원재료 가격이 떨어졌기 때문에 비용이 증가해서 인상을 하는 건 아니에요. 수요 자신감. 네. 우리 자신 있다. 그리고 과점돼 있으니까 우리 올린다. 사기 싫으면 말어. 약간 이런 논리 같아요. 자신감의 표현이죠. 네. 그래서 미쉐린은 수익성 위주로 경영하겠다고 밝혔고, 브리지스톤 가격 계속 올리겠다. 원재료 비용 떨어지는데 가격 올리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수익성 좋아지죠. 예, 그래서 타이어는 투자하기 편한 구간이고 과점인데다가 경기 방어적이에요. 그래서 매출도 올라갈 거고, 그래서 가격 상승, 판매량 회복, 원가 하락. 거기다 비용 줄어요. 무슨 비용? 컨테이너성 운임지수 꺾였죠. 그래서 한국 타이어가 가장 편한 투자처고, 넥센, 금호도 턴어라운드 하고 있다. 여기 고무 가격인데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비용, 운임지수. 이것만 봐도 턴어라운드가 시작이 됐고
주가도 비싸진 않아요. 그리고 원가도 요 밑에가 있죠. 요 진한 게 원가인데 위에가 판매 단가거든요. 이게 더 위에 있죠. 마진도 늘어날 시점이 됐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현대해상 보고서 나왔는데요. 목표 주가 올렸고, 요즘에 어제 이제 그 보험주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IFRS 17이 적용되면서 자본이 올라가고 부채가 감소하고, 그래서 이제 실적이 좋아질 가능성이 높아졌고, 일단 오늘도 보고서는 내용 좋습니다. 목표 주가 올렸고 주당 배당금도 추정치를 상회한다고 하고 있고요. 또 사업비 낮게 유지하면서도, 사업비라는 건 이제 각종 비용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해율이 그렇게 높지 않았다 이렇게 보고 있고, IFRS 이제 17 도입이 됐는데 자산 감소했고요. 부채가 크게 줄어요. 대신에 자본. 그러니까 자본이 증가하고 부채가 줄면 좋은 거죠. 당기순이익의 큰 폭 개선을 제시했고 손해율도 안정적입니다. 그래서 투자 영업이익도 늘어나고 있고 PBR도 0.67배. 주가 비싸지 않죠. 뭐 지난 몇 년간 정말 왕따 당했죠, 보험사들이. 그래서 장기 보유는 좀 가능하다. 다만 지금 최근에 좀 올랐으니까 쫓아가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만 보유하신 분들이라면 배당도 매년 받으시고 뭐 장기 투자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한 번씩 또 급락 나와요. 보험주도. 은행 보험은 오르다가 폭락, 오르다 폭락 한 번씩 하니까 그럴 때 이용해 주세요. 이번에 은행주도 가다 부러져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또 흐름이 나올 때 기회를 포착하는 게 좋을 것 같고, 태광은 이제 피팅주인데 어제 한번 실적 보여드렸지만 실적이 되게 잘 나왔고 4분기 일회성 수익 제외해도 영업이익률이 20% 정도 이렇게 나와 있고요. 카본 비중이, 이 재질이죠. 피팅 재질인데 이게 한 60% 이상을 차지해서 실적이 괜찮았고요. 수주도 올해 늘어날 것 같고, 피팅은 플랜트 공사 기간이 3, 4년 동안, 이 플랜트 공사하는 기간이 3, 4년 되거든요. 꽤 길죠. 그때마다 분할로 발주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약간 이제 건설사가 수주 따낸다고 바로 실적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 후행적으로 차후에 실적이 좋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21년에서 22년의 신규 수주한 물량이 최소한 25년까지는 이어진다. 그리고 전방산업이 LNG, 해양 플랜트, 저런 뭐 석유화학 플랜트 이런 프로젝트들이 대기 중에 있어요. 그래서 어젠가요, 그 DLNC하고 현대건설이 그 제가 수주 공시 한번 보여드렸잖아요. 이제 그런 것처럼 저런 플랜트 수주가 나오면 우리 한국의 태광이나 성광밴드 같은 피팅 회사들이 수주를 또 차후에 따낼 가능성이 높고, 이 국내 건설사 이 물량들은요, 태광과 성광밴드가 양분하고 있어요. 경쟁력이 없기 때문에 수익성도 꽤 양호하다. 그리고 삼성중공업이 또 올해 한번 기대해 볼 만한 건 그 해양 플랜트, 이 수주가 시작이 되고 있거든요. 이것도 먹거리예요. 피팅사에. 지난 몇 년간 해양 플랜트가 없었죠. 근데 삼성도 그렇고 현대중공업 수주 시동을 걸었다고 하니까 긍정적이죠. 그래서 작년 하반기에 뭐 유가 떨어지고 원자재 가격 떨어지니까 좀 부진했지만 투자는 이어질 겁니다. 산유국들이 돈이 많아요. 그래서 공급자 우위의 시장 지속된다 이렇게 보시고, 다만 주가가 좀 많이 올라서 최근에 좀 올랐죠. 그래서 머리가 있어요. 이 PBR로 보니까 저 머리에 가 있어 지금 투자하기 좀 그래요. 근데 보유는 괜찮고 워낙 모멘텀이 좋으니까 고밸류는 타당하죠. 또 PBR 0.8배가 비싼 건 아니죠. 근데 이제 저평가는 아닙니다. 저평가는 아니지만 아주 비싼 건 아니죠. 다만 밴드로 보니까 좀 머리까지 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허리 라인이 13,000원 정도 되니까, 물론 거기까지는 안 갈 것 같아요. 거기까지 가면 폭락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지금 16,000원대니까 지금은 조금 기다리자. 근데 보유는 좋지만 신규 접근은 조금 기다리자라는 의견 제시해드리고 싶고, 여기 관련돼서 이번 주에 나왔던 것 중에 대신증권의 박장욱 연구원님이 해양 플랜트 이제 보고서 썼거든요. 그러니까 해양 플랜트가 좀 안 좋았지만 구조적으로 좋다. 수요 그러니까 유럽에 가스 대란이 있어서 이 천연가스 가격이 떨어졌지만 구조적으로는 천연가스는 부족합니다. 공급이. 여기에 중국이 리오프닝하고. 그래서 구조적인 수요를 의심할 필요는 없다.
이런 이제 내용이 여기 담겨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고, 유럽 가스 공급 문제도 지금 이제 러시아에서 못 받거든요. 그래서 카타르, 미국에서 수출 물량이 본격적으로 생산돼서 유럽으로 갈 텐데, 어쨌든 이제 그게 본격화되려면 25년이래요. 아직은 시간이 남아 있으니까 공급 부족은 좀 계속 이어진다. 그리고 핵심은 해양 플랜트예요. 저 앞에 내용은 이제 우리가 다 아는 거죠. 천연가스가 구조적으로 공급 부족하다. 근데 해양 플랜트는 많은 분들이 기대를 안 하는 분야인데, 그러니까 저도 이 우리가 반도체를 볼 때도, 그러니까 2차 전지도 요즘에 많이 관심을 갖고 보는 게 하이니켈, 양극재, 실리콘 음극재 이런 것들인데, 반도체는 뭐죠? 하이K 소재, 그 다음에 우리 HBM3, TSV, 뭐 후공정 이런 거 패키징, 네, 뭐라 그러죠? 그걸 또 이 3D 패키징, 뭐 한미 반도체가 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가 새로운 수요가 나오는 거잖아요. 반도체도. 그러니까 피팅도 마찬가지예요. 저 LNG도 중요하지만 이 새로운 수요가 지금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해양 플랜트 기대를 안 했던 해양 플랜트, 이제 바다에서 원유를 시추하고 가스를 채취하는 건데, 거기에 조선회사들이 이제 수주를 받게 되겠죠. 건설사도 하게 돼. 해양은 뭐 건설은 아니더라도 해양은 이제 육상 플랜트겠지만 육상 쪽도 지금 늘어나거든요. 근데 아무튼 이제 조선사들이 해양 플랜트 수주를 따내게 되면 나중에 피팅이 들어갑니다. 관이 음새가. 예. 근데 이거는 많은 분들이 기대를 안 해요. 설마 해양 플랜트 때문에 망할 뻔했거든요. 조선사들이. 그러니까 이제 아직도 의심의 눈초리 있어요. 그래서 기회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모두가 다 인정하면요, 이미 주가는 다 저만큼 가 있어서 매력이 없죠. 근데 이제 대신증권의 이 연구원님은 계속해서, 작년에도 제가 이 보고서 봤거든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해양 플랜트 관련된 피팅 보고서가 있어요. 대신증권에. 작년에 나왔습니다. 근데 아무튼 이걸 또 업데이트 하신 건데, 해양 플랜트 턴어라운드는 시작됐다, 이렇게 보고 있고, 에너지는 안 보거든요. 네, 에너지가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해양 플랜트 신규 시추 허가 건수가 북해와 남미 모두 적극적인데, 여기는 가스가 자급자족이 안 되는 곳이에요. 에너지가 있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자급자족 하려고 해양 플랜트로 밑에 딱 꽂아가지고 뽑아내겠다는 거예요. 바다에서. 근데 이제 국내 조선사가 수혜를 받으려면 신규 발주가 필요한데, 드릴십 재고, 드릴십은 어째 이제 바다에서 밑으로 이제 뚫어가지고 원유 시추하는 건데, 재고가 세 척인데, 현재까지 이제 삼성이 저 드릴십 재고는 세 척인데 가스 쪽도 있거든요. 가스는 FLNG, 선박에서 천연가스를 액화시키는 그 장치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LNG로 가기 위한 다리 역할을 하는 거죠. 이게 삼성이 3건, 한 건이 대우인데, 삼성은 올해 1월에 또 수주를 따냈고요. 모잠비크 프로젝트도 기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까 태광 보고서 보셨지만 현대중공업도 수주를 준비하고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 피팅한테 좋은 분위기다. 특히 해양 플랜트 쪽. 예, 중국도 리오프닝하고. 그래서 좀 기대감을 가져보자. 그래서 이 국내 피팅사들 주가가 되게 부진했어요. 막 이 가스가 폭 나가고 유가 떨어지고 막 이러니까, 야, 이거 피팅 안 되는 거 아니야? 예, 이런 의심이 있었죠. 근데 그때 막 폭 나갈 때 투자하신 분들은 또 지금 편하죠. 그러니까 쉬울 때 투자를 하세요. 쉬울 때. 올라갈 땐 너무 어려워요. 근데 막 빠질 때는 우리는 어렵게 느끼죠. 이것도 뭐가 잘못됐나, 무슨 악재 있나. 예. 그래서 이제 공부는 해야 되겠죠. 근데 가격적으로는 되게 쉬울 때죠. 예. 그래서 그런 이제 위기가 좀 있었지만 어쨌든 그걸 딛고 다시 좀 분위기는 반전되고 있고, 요 내용을 이해하시면 피팅주도 좀 중장기 투자는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태광, 성강밴드, 하이로코리아도 이번에 실적 잘 나왔죠. 탑픽이고, 원래 해양 플랜트 하면요, 하이로코리아가 수혜를 많이 받았어요. 옛날부터. DK락, BMT까지. BMT는 근데 좀 약간 다른 게, 이제 제가 알기로는 좀 반도체 쪽, 그쪽 비중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기업들이 제시됐으니까 참고하시고, 파워 오브 시베리아는 뭐냐면은 가스관 통해서 러시아에서 중국으로 가는 거예요. 원래는 이제 러시아가 가스관 통해서 어디로 가요? 유럽, 독일로. 거기 끊겼잖아요. 그래서 이 빨간색 수 보시면 이제 이쪽으로 이제 보냅니다. 중국 쪽으로. 여기 밑에 몽골, 차이나,
이쪽으로 이제 보낸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해양 플랜트 드릴식 가동률이고요. 용선료 다 토닝하고 있죠. 네,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업황의 우호적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 크래프톤 주가가 안 좋죠. 되게 안 좋은데 모바일 배틀그라운드 매출 감소, 그러니까 인도에서 서비스도 못하게 됐고, 칼리스토 프로토콜이라는 신작 게임도 기대에 못 미쳤죠. 네. 첫 술을 배부를 수는 없는데, 다만 지금 신작이 없어요. 올해는. 그러니까 이제 주가는 부진한 거죠. 다만 내년엔 본격화되고요. 그리고 지금 되게 쉬운 구간이에요. 왜냐하면 아무도 기대를 안 해요. PER도 낮죠. 어차피 내년에 신작 나옵니다. 그러니까 시간 문제죠. 그러니까 올해 하반기부터 주가 좋아질 것 같아요. 분위기는. 상반기까지 그냥 왔다 갔다. 그러니까 이렇게 쉬운 구간에선 내가 어려운 건 뭐냐면 못 기다리죠. 그리고 인도에서 만약에 다시 서비스가 재개되면 배틀그라운드는 언제든지 또 모멘텀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함의하는 게 뭐냐면 아무도 기대를 안 하기 때문에 호재가 조그만 거 나와도요 주가 급등해버려요. 그건 또 좋은 거죠. 너무 기대가 크면 생채기가 좀만 나도 급 나가는 것처럼. 그래서 지금은 나쁘게 보지 말고 내년을 보고 좀 준비를 하자라는 그런 의견이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NC는 좀 악재가 나온 게요. 이분이 아마 좀 알아보신 것 같아요. 프로젝트 TL이라는 게임이 올해 나오거든요. 2분기에. 근데 아마존 게임즈랑 그래서 공시를 했죠. 전자공시 맺어가지고 공급을 하기로. 아마존이 유통을 합니다. 퍼블리셔 뭐냐면요. NC는 게임을 만들죠. 만들지만 유통하는 회사는 따로 있어요. NC가 직접 할 수도 있고 맡기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한국이나 아시아권은 NC가 직접 하는 것 같아요. 만들기도 하고 유통. 근데 해외 쪽 있죠. 유럽, 미국 쪽은 아마 아마존이 담당할 것 같습니다. 아마존 게임즈한테 넘기는 거예요. 그 아마존 게임즈가 알아서 유통을 시켜줘요. 마케팅도 하고. 대신에 수수료를 가져가는 거죠. 그런 구조입니다. 네, 그래서 약간 이제 제작사와 퍼블리셔가 나눠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2분기 출시 예정인데 이게 밀렸나 봐요. 3분기로. 근데 아마존과의 협의에 따라서 일정은 좀 조정될 수 있다. 이런 입장이고, 주가에 당연히 부정적입니다. 다만 이게 뭐가 개발이 지연되거나 이런 게 아니라 전략적인 거 아니야. 왜냐면 6월 6일 날 경쟁작 디아블로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랑 이제 경쟁을 좀 피해야 되잖아요. 예, 이게 아무래도 경쟁작이 될 수도 있죠. 물론 약간 장르는 달라요. 근데 이제 아마존하고 협의를 해서 좀 늦게 출시하는 게 낫지 않냐. 왜냐면 관심들이 다 디아블로에 가 있을 텐데, 디아블로 시리즈는 참고로 굉장한 흥행작입니다. 블리자드의 핵심 IP 중에 하나고, 웬만하면 이제 저기랑 맞붙기를 좀 원치 않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조금 늦출 가능성이 있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개발 문제만 아니라면, 만약에 개발이 또 잘못돼서 지연된 건 엄청난 악재죠. 그게 아니라면 좀 너무 악재로 보진 말자라는 그런 의견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2월에 테스트도 해봤는데 완성도를 이미 입증을 했고요. 예. 그리고 미완성이었으면 퍼블리셔 아마존 게임즈랑 계약도 안 했겠죠. 아무튼 올해 3분기에 아마 출시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스팀이란 플랫폼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게임을 공개하거든요. 그럼 사람들이 스팀에 가입을 해가지고 거기서 뭐 결제해서 게임을 하는 거죠. 거기서 보통 100만 명이면 굉장히 흥행인데, 아마존 게임즈가 우리나라 게임 중에 로스트아크 요것도 유통을 했었고, 이 비슷한 장르입니다. 뉴월드란 게임이 있는데 요게 스팀에서 아마존 게임즈가 유통시킨 거거든요. 100만 명이 접속을 한 거죠. 그러니까 NC도 좀 아마존 게임즈가 이런 성과를 내주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시간의 문제니까. 근데 이것만 확인하면 될 것 같아요. 정확하게 아직 우린 모르니까. 개발상 문제가 생긴 거면 조금 주가가 데미지를 입을 수도 있지만, 그냥 단지 저 디아블로를 피하기 위해서라면 뭐 악재는 아니다. 이렇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나스미디어는 이제 오랜만에 보고서 나왔는데, DB의 신은정 연구원님이 목표 주가 유지했고요. 이게 주가가 부진했던 게 이번에 실적도 좀 4분기는 별로 안 좋았어요. 근데 올해는 좋아질 것 같고, 이 넷플릭스 광고 요금제가 기대 이하예요. 생각보다. 예, 가입자도 많지 않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주가가 오르다 빠져버렸죠. 근데 이미 반영은 됐고, 3월에 가족 간이나 이렇게 계정 공유하잖아요. 이거를 아마 금지할 가능성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계정 공유를 왜 해요? 여러 명이 싸게. 그러니까 하나의 계정 가지고 여러 명이 나눠서 내는 거죠. 근데 그걸 없애버리면 이제는 싸게 내가 볼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싼 요금제 가입을 하겠죠. 그게 광고 요금제입니다. 광고 요금제 5,500원이거든요. 예, 그리고 광고 요금제도 세분화 되겠죠. 그래서 결국 좀 시장 커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직은 테스트 기간이어서 실적에 반영은 안 됐지만 2월부터는 광고 수익도 반영이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으로는 한 20억 정도라서 엄청 많지는 않지만 20억 정도의 이익 기여는 할 것 같고, 저 이익보다도 이제 새로운 광고 시장이 열리고요. 저게 흥행을 하면 광고 회사의 입장에서 좋은 거죠. 광고 매체가 하나 더 생기는 거잖아요. 그죠? 그것도 넷플릭스라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CJ, 뭐 디즈니까지도 들어갈 수 있어서 20억의 숫자만 보시면 안 돼. 20억이면 그렇게 많은 건 아니에요. 근데 저 숫자로만 볼 필요는 없다. 그리고 작년에는 좀 이익 성장이 없었지만 올해는 성장을 기대해보자. 그리고 무엇보다요, 쌉니다. 쉬운 구간. 그러니까 제가 무릎이야 좀 아니면 쉬운 기관에서 이제 투자하자고 말씀을 드린 이유는 기대감도 없고 아니면 실망해서 빠졌건 간에 주가가 싼 구간이거든요. 근데 이런 구간에서 앞으로 좋아지는 게 없으면 주가는 안 가요. 근데 앞으로 좋아질 모멘텀이 있다면 시간이 지나면 그게 어느 시점에선 발현되겠죠. 아까 크래프톤도 그렇고. 예. 그래서 지금은 좀 쉬운 구간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현대차증권의 장문수 연구원님이 자동차 연준아 나 지금 되게 신나, 뭐 제목이 좀 그런데 경영 환경이 달라지고 있다고 하는데, 일단 완성차한테는 좋은 그림이래요. 환율이 올라갔어요. 환율 10원 변동하면 현대차가 2천억, 기아가 1600억이 올라가고, 환율 떨어지면 반대가 되는 거죠. 최근에 올라서 나쁘지 않고, 시장이 예상하는 이제, 그러니까 이 현대차 그룹이 목표로 하는 이제 환율은 1250원이니까 그거보다 높잖아요. 나쁘지 않고, 가격 경쟁도 그렇게 심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테슬라가 가격 낮춰가지고 이 치킨 게임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우려가 있었는데 GM은 안 한다고 했죠. GM마저 했으면 조금 데미지가 있었겠죠. 이 부분도 긍정적이고, 그 다음 수요 전망인데 유럽 중심으로 수요 회복 기대감이 좀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유럽이 좀 최근에 전기요금도 떨어지면서 생각보다 괜찮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주주환원 정책이 강화됐죠. 주가 싼데 배당도 많이 줘요. 자기 주식 소각. 예. 그래서 완성차가 단기적으로 유리합니다. 근데 부품사는 조금 더 시간은 약간 지연될 거예요. 왜냐하면 저번 4분기 실적 발표에서 매출은 좋은데 비용 부담이 좀 있었어요. 근데 이게 개선되는 게 보여야 한번 올라갈 텐데, 아무튼 1분기 실적 발표를 4월이나 5월에 하거든요. 그때쯤부터는 완성차랑 이제 벌어진 걸 좁힐 수 있다. 그러니까 부품사도 지금 주가들이 되게 저평가돼 있잖아요. 그래서 되게 쉬운 투자예요. 어떻게 보면. 예, 단 시간이 조금 완성차보단 지연될 수 있다는 거, 그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완성차가 먼저 움직이고 부품사가 뒤따라 가는데, 현대모비스가 이제 대표적인 부품사인데 이 AS 사업부 이익률이 의미 있게 회복되는 과정에서 주가가 크게 오를 것 같고, 그런 흐름은 어쨌든 올해 중에 나올 걸로 전망하고 있고요. 내년에는 전기차에 들어가는 전동화 부품, 배터리 팩이나 모터, 이런 것들의 수익성이 개선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내후년 하반기에는 현대차가 차세대 플랫폼을 출시한대요. 지금 이 GMP 말고. 그러면 또 전동화 수주가 확대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봤을 때 현대모비스의 가치가 장기적으로 올라간다. 그러니까 지금은 되게 쉬운 구간이에요. 주가가 안 가서 그렇죠. 답답하니까 그렇지만 현대모비스도 좀 굉장히 쉬운 구간에 진입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현대모비스 비중을 지금 뭐 늘리자는 의견은 아닌 것 같아요. 조금 더 시간은 걸린다. 다만 방향성은 이제 오르는 쪽으로 보고 있고, 그 전까지는 완성차랑 타이어 업종을 조금 더 보자라는 그런 의견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결국 자동차 업종 전반적으로는 시간의 문제지 좀 좋은 그림으로 보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이제 지금부터 보여드릴 건 예전 이제 제가 방송을 못했던 이제 월요일날 보고서예요. 그래서 간단히만 말씀드리면 IS 동서 주가 급등했던 이유는 폐배터리 있죠.
예. 여기 재활용 업체 인수했죠. TMC라는 회사를 인수했는데 그 효과가 좀 나오고 있다. 그래서 성일하이텍 매출과 시총의 절반 수준이래요, 지금. 그래서 인선모터스 통해서 폐차 받아서 폐배터리 수급받고 전처리하고 TMC에서 후처리해서 리튬 뭐 이런 거 뽑아내는 거죠. 그래서 건설회사지만 폐배터리 모멘텀을 받아서 주가 흐름이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구조로 돼 있죠. 이게 TMC라는 이제 회사가 폐배터리 사업을 하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IBK에선 최윤석 연구원이 TNL 아시죠? 여드름 패치. 이 목표 주가 56,000원 신규 월요일 날 나온 겁니다. 그래서 4분기 영업이익은 1.8%로 뭐 아주 높은 성장은 아니지만 히어로라는 유통회사에 납품을 하거든요. 이 회사를 처치앤드와이트가 인수했죠. 작년에 기억하시죠? 그래서 이제 점점 매출처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진 거죠. 고객사, 국가. 예. 다만 이제 성과급 지급하면서 이익률이 좀 정체됐지만 올해 실적 좋을 것 같고요. 글로벌 업체인 처치앤드와이트에 인수되면서 핵심 브랜드로 커지고 있다. 현재 타겟으로만 그 타겟이죠. 그 미국의 유명한 유통사. 예, 근데 이게 이제 CVS 뭐 이런데 아니면 유럽까지도 확장된다. 이건 좋은 거죠. 당연히 TNL한테도 좋은 뉴스죠. 예. 그리고 다만 주가가 뭐 엄청 싸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런 확장성에 대한 모멘텀들이 있으니까 긍정적인 시각 유지하셔도 좋을 것 같고, KNJ는 하이투자증권 이상원 연구, 우리 KNJ 배웠죠. 실리콘 카바이드 링. 요 식각 장비가 이렇게 식각을 할 때 웨이퍼를 끼우잖아요. 웨이퍼를 보호하는 역할이죠. 근데 SIC는 내구성이 너무 좋고 특히 저기 낸드에 많이 들어가죠. 낸드에 들어가고, 이 회사는 하나 머티리얼즈랑 다르죠. 어디죠? 애프터마켓. 삼성과 하이닉스에 직접 납품. 하나 머티리얼즈는 그 비포 마켓, 반도체 장비사, 뭐 도쿄 일렉트론 이런 데 납품하죠. 마진이 KNJ가 좀 낮죠. 근데 이번에 뉴스 보니까 하이닉스의 신규 공급사로 등록이 됐다고 합니다. 아무튼 애프터마켓 위주로 공급하고 있고 중국행 수출도 늘어나고 있다고 하고 있고요. PBR이 조금 올라와서 약간 부담은 돼요. 그렇지만 어쨌든 방향성은 명확합니다. 식각 소재 부품 많이 쓰일 수밖에 없죠. 우리 공부 다 했던 거니까 좀 이제 머릿속에 떠오르시죠. 그리고 한국자산신탁은 이게 부동산이 안 좋으니까 안 좋을 수밖에 없어요. 영업이익도 감소했고, 근데 어쨌든 이제 부동산 경기 위축으로 분양시장 노출도가 크니까 좀 부담은 되죠. 그래도 선별수주 했고요. 현금성 자산도 한 5,500억이나 돼요. 그러니까 리스크는 크지 않다. 배당 수익률이요 7.3%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이사입니다. 계좌를 신규 개설한 고객님께 요약집 주식상품권 $10를 드리는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영상 하단 더 보기란을 통해 많은 참여 바랍니다. 그래서 부동산 리스크가 좀 완화되면 좋겠지만 시간 걸리겠지만 지금 상황에서 너무 막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고, 버틸 수 있는 체력이 있는 현금, 그 다음에 쉬운 투자는 맞아요. 배당까지 많이 주니까. 다만 중간중간 이제 부동산 때문에 주가 변동성은 나올 수 있지만 절대적으로 저평가돼 있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코리안리도 되게 쉬운 투자였죠. 옛날에 기억하시죠? 재보험, 보험회사가 드는 보험사, 그죠? 그러니까 뭐 천재지변이 일어날 때 보험사가, 화재보험사가 고객들한테 이제 돈을 지불하죠. 가입했던 분들한테. 그러면 이 화재보험사는 또 보험을 또 걸어놔요. 어디에? 재보험사한테. 코리안리. 그러니까 현대해상이 코리안리에 드는 거죠. 보험을. 왜? 목표 주가 올렸고 배당도 많이 주고요. 실적도 좋고 투자도 잘하고, 국내 고액 사고도 많이 감소했고, 배당 수익률 6.3이고 그냥 거의 바닥에 있죠. 그래서 계속 꾸준하게 뭐 이런 기업들은 꾸준한 투자 보유도 괜찮다. 그리고 하나솔루션이 주가가 월요일날 그날 급락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이제 리스크가 있었는데 그거 좀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솔루션이 인적 분할하는 거 아시죠? 하나 갤러리아 여기가 떨어져 나가거든요. 그래서 요게 이제 그때 미래에셋증권의 이진호 연구원님이 적어주신 건데, 당시 지금 주가 이제
이제는 또 쉬운 구간으로 왔어요. 그러니까 기억하시죠? 하나솔루션도 절대 오를 때는 관망, 급락할 땐 기회인데 좀 쉬운 기간으로 다시 왔고, 다만 이제 한 달간 거래 정지예요. 왜? 인적 분할하면요, 거래를 정지시키고 한 달 후에 회사가 따로 떨어져 나가서 주주분들은 두 개를 다 가져가게 돼요. 9대 1로 알고 있어요. 하나솔루션 9, 이쪽 갤러리아 1. 10주를 갖고 있으면. 그리고 무배당 때문에 뭐 이런 얘기도 있다고 하는데 그건 아니라고 하고 있고요. 배당을 주긴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투자할 돈이 많은데, 하나솔루션 투자하는데 배당 받으려고 하시는 분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요 날짜만 기억해 주세요. 2월 27일이니까 다음 주 월요일부터, 그러니까 오늘이 마지막이네요. 이제 앞으로 한 달간 거래 정지입니다. 그래서 요게 조금 주가 좀 빠져서, 물론 이제 주가 빠지는데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죠? 그런 분은 없어요. 그래서 그건 좀 스트레스 받으시겠지만 주주분들은, 다만 또 주가는 저런 또 노이즈로 또 흔들렸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41,000원이나 4만원 이하는 또 굉장히 매력적인 가격으로 저는 보고 있어요. 이게 계산해보면 뭐 39,000원, 38,000원. 가격 매력은 있는 거죠. 다만 이제 거래가 한 달 동안 정지되니까 그 점은 염두에 두시고 너무 우려는 하지 말자, 그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거래 정지 리스크가 좀 있어서 인적 분할 때문에 좀 주가 흔들렸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월간 반도체 자료가 나왔는데 하이투자증권에 매월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수요 증감률 하락세가 이제 진정됐고 좋은 거죠. 중국 아마 추세 전환할 것 같고, 챗 GPT는요 올해 너무 큰 기대 하시면서 이것 때문에 반도체가 엄청 좋아지고, 이건 아니에요. 내년부터입니다. 근데 분명히 장기론 좋아지겠죠. 그게 보고 있고, 올해 4분기부터 메모리는 좀 좋아질 것 같고, 설비 투자는 감소할 것 같고, 글로벌 유동성 증감률도 좀 하락은 하고 있지만 연준이 올해 상반기엔 긴축이 끝날 것 같고, 중국은 돈 풀잖아요. 나쁠 건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미국 금리 인상이 자꾸 더 지연되니까, 이게 이어지니까 위가 막혀버린 거죠, 가다가. 좀 약간 주가 상승의 시간은 좀 필요할 것 같고, ISM 제조업 지수가 22개월째 빠졌는데 보통 2년 하락한대요. 한번 하락하면. 이제 한 2달밖에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터닝할 비하면 반도체도 같이 가더라고요. 선행 지표니까. 그래서 내년 2분기, 3분기 중에 이런 걸 종합해 봤을 때 결국 좋아지는 흐름인데, 송명수 연구원님이 무슨 점쟁이는 아니지만 예상을 했을 때 이런 선행 지표를 보면은 내년에 삼전 닉스가 PBR 배수가 고점 배수까지 갈 수도 있다. 고점 배수 제가 계산해 봤거든요. 그럼 10만 원가요? 삼성전자 내년에. 하이닉스는 1.8배니까 15만 원. 물론 지금 보면 좀 저게 뭔 소리야 이럴 수 있는데, 고점 배수가 저 정도 돼요. 물론 간단한 얘기는 아닙니다. 이제 추정을 했을 때 그럴 수도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니까 참고해 주시고, 어쨌든 주가 하락시마다 비중 확대하자라는 내용이고, 주가가 6개월 업황을 선행해서 반영하는 건 아니고요. 이 업황 있죠. 업황을 미리 알려주는 지표들이 있어요. 선행 지표. 그게 6개월 전에 먼저 움직여요. 근데 그걸 따라서 주가도 같이 간다. 그러니까 주가가 먼저 움직인다보다는 선행 지표 움직이는 걸 따라서 주가 따라간다. 그래서 그걸 나타내는 게 글로벌 유동성 증감률, 중국이 제일 중요합니다. ISM 제조업 지수 아직 안 돌렸지만 2달 내에는 돌릴 것 같고, 중국의 크레딧 인포스 대출 증가율, 이런 것들인데, 이거에 업황이 6개월 후행했어요. 그러니까 얘네가 반도체 업황을 6개월 먼저 반영해요. 그래서 저게 지금 터닝을 하고 있으니까 좋다라는 뭐 의견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주식 비중을 늘리자 라는 의견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반도체 주가 맞추려면 이런 선행 지표들을 정확히 예측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송명석 의원님이 뭐 틀릴 수도 있지만 굉장히 좀 합리적으로 이렇게 예측을 잘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자료들은 매월 나오면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이런 업데이트예요. 주식 투자는 우리가 만약에 끌고 간다면 업데이트입니다. 아이디어가 맞는지 틀리는지 그걸 좀 말씀을 드릴 예정이고, 근데 무조건 믿지는 마시고요. 뭐 어떻게 애널리스트가 다 맞추겠어요. 신도 아니고 틀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이런 논리가 맞는다면 주가 빠졌을 때 흔들리기보다는 투자할 수도 있는 거죠. 보시고, NH의 이민재 연구원님은 이제 정부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통해서 노후계획도시 광역적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이제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특별법 적용 대상은 노후계획도시, 택지 조성 사업 완료 후에 20년 이상 경과한 100만 제곱미터 이상의 택지인데, 여기가 어디냐면 일기 신도시, 분당, 일산, 중동, 평촌, 삼본, 수도권 택지, 지방 거점, 부산 해운대, 대전 둔산, 광주 상무, 이쪽이 다 포함이 된대요. 예, 서울 양초구, 목동, 강남구, 개포, 수서도 특별법이 명시하고 있는 요건을 갖추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재건축 규제가 완화돼 가지고 빨리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안전지단 기준도 완화하고 용적률 완화시키고 높은 층수로 아파트 만들 수도 있는 거죠. 심의도 간소화. 그러니까 빨리 재건축할 수 있게 규제를 풀어주는 법이에요. 예, 그러면 건설사한테는 좋죠. 용적률이 또 올라갑니다. 지금 보면은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그러니까 이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이잖아요. 용적률이 크면 클수록 이 대지 면적 대비 건축 면적이니까 이게 확 올라가면 높게 지을 수 있죠. 아니 건설사 입장에서는 15층, 20층 아파트보다는 30층이 훨씬 더 수익성이 좋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좀 우호적이다. 다만 지금 워낙 부동산이 안 좋으니까 아직 뭐 임팩트는 없지만 정부의 저런 정책들은 차후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철강 산업이 강해지고 있다고 하는데 중국 시황이 좀 살아나고 있어요. 예, 또 터키 대지진, 터키가 또 주로 철강을 많이 수입하는 국가 중에 하나인데 대지진 때문에 좀 피해가 있었죠.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도 한국이 좀 약간 공백을 메꿀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국과 유럽발 이슈로 수혜가 예상되는데, 근데 이번 주는 주가 안 좋았어요. 왜? 많이 올라서. 그러나 중국 부동산 부양은 저는 이제 시작될 거로 보고 있기 때문에 어제 최진영 연구원님 보고서 보여드렸죠. 그렇게 본다라면 뭐 철강 여전히 좋게 봐도 되지 않을까. 주가 좀 이제 비싸다는 표현은 그런데 좀 많이 올라서 쉬어가는 구간에서 한번 또 한번 기회를 노려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 행동주의에서 ESG 중에서 G가 으뜸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원래는 E죠. E가 환경. 예. 근데 이제는 G가 중요하다. 거버넌스, 지배구조죠. 행동주의 투자가 화제죠. 요즘에 온라인 파트너스, 뭐 KTNG 뭐 해가지고 SM 되게 많죠. 은행주. 과거에는 주로 운용사가 주축이 됐는데 지금은요 정책 당국도 태도가 바뀌었어요.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도 변경하고 배당제도, 가스공사가 소액주주에게만 배당을 실시하고 대주주 아니고 바뀌었죠. MSCI 선진지수 편입 지금 노력하고 있고, 코리아 디스카운트 원인은 뭐죠? 주주 환원이 너무 미흡해요. PBR이 1.2배인데 지금은 0.9배입니다. 선진국의 절반밖에 안 되고요. 신흥국 대비해서 너무 할인받고 있어요. 왜? 자꾸 뒤통수 때리니까. 과거에. 근데 이제 바뀌고 있잖아요. 그런 일 없죠. 최근에. 기업도 바뀌고요. 오히려 알아서 자사주 소각도 발표해주고 배당 알아서 늘려줍니다. 이게 진짜 격세지감이에요. 이런 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저도 올해 1월하고 지금 2월달 이렇게 보면서 증시가 올라서도 기분이 좀 좋지만 기업들 태도가 바뀌어버렸어요. 그런 거 안 느껴지세요? 그러면 우리가 밸류에이션 이제 한국 올라가거든요. 또 MSCI까지 편입이 되면 장기적으로 국내 증시 재평가 받을 수 있는 거죠. 그죠? 네. 그리고 지주사 전환을 하기 위해서 이제 지주사 전환할 때 주식 현물 출자를 하면 법인세를 과세를 이연해줘요. 그래서 이제 지주사 전환을 하려고 다들 많이 해요. 막 한참 작년 말에 기억나세요? 막 인적 분할하고 현대백화점도. 근데 현대백화점이 안 됐어요. 기관 투자자가 반대해 버렸습니다. 왜? 한무 쇼핑이 지주회사로 가는 걸 싫어한 거죠. 왜 핵심을 글로 넘기냐? 옛날 같으면 그냥 무난히 통과됐을 수도 있는데 이제 안 됩니다. 바뀐 거예요. 그리고 트러스트온 자산운용의 BYC 감사위원 선임, JB금융지주, 플래시라이트 캐피탈 KTNG. 물론 이제 KTNG 안 받아들여줬지만 DB하이텍 소액주주 연대 요구. 그래서 물적 분할 안 하기로 했고, 광주 신세계도 이번에 자사주 소각한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물론 안 돼도요, 관철이 안 돼도 의미가 있죠. 기업들이 긴장하고요, 함부로 못해요. 삼성물산 자사주 전량 소각, 현대차그룹 자사주 매입 소각,
이제는 E보다 G로 바뀝니다. 거기에 또 배당은 뭐죠? 채권의 이자 같은 역할을 하는데 자사주 매입가 소각은 밸류에이션 올려주고요. 배당은 그 채권의 이자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수익을 주고 자사주 매입가 소각을 하면은 분모를 낮춰서요. 주당 가치를 올린다고 합니다. 왜냐면 주식수가 줄어드니까. 그죠? 그래서 시장 환경은 불확실해도 이제 이런 시대가 오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지수에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지수 보고 투자하는 그런 건 아니고요. 쉬운 투자하자. 이런 기업들 많아요. 예, 널려 있습니다. 사실 찾아보시면. 저평가, 주주가치 제대로 환원 안 해가지고 싸게 거래되고 돈은 많은데 바뀔 겁니다. 예. 그리고 정부의 입장이 왜 바뀌었냐면 대규모 지금 무역수지 적자잖아요. 예. 그러니까 환율 면에서 외국인이 들어와야 돼요. 들어와야 무역수지가 적자도 개선이 되고 또 자본수지가 좋아지거든요. 그러려면 MSCI로 가야죠. 선진지수로. 또 인구가 감소하니까 국민연금이 고갈될 우려가 있죠. 그럼 투자 수익이 늘어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연금 입장에서도 주주 환원이 강화될수록 국민연금의 수익률도 좋아지겠죠. 그러니까 이런 정부 입장의 변화도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좀 의미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국내 대기업들의 주주 환원을 유도해가지고 국민연금 운용 수익률을 제고하고 기금 고갈을 늦춰야 한다는 절박감. 이거 이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지금 인구 감소가 심각하죠. 그러니까 결국엔 주식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게 참 너무 생소한 게 뭐냐면 한국은 지난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 대부분 부동산으로 부를 많이 이뤘죠. 이렇게 부자 되신 분들 보면. 예. 부동산이 주였고, 근데 지금 정부 입장도요, 보면은 주식 쪽으로 뭔가 지금 분위기를 바꿔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액션이 실제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기업들이 함부로 못하게 정책적으로도 지원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 배경에는 인구 감소, 이런 부분도 자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투자를 해야 되는 이유가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 때문에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올해가 그 원년이 됐으면 좋겠고, 주주 가치가 제고돼서 여러분들 계좌가 앞으로 모쪼록 좀 좋게 살찌워졌으면 하는 그런 좀 바람입니다. 아무튼 올해는 한번 이런 부분들을 기대해 보자고요. 그리고 노랜딩 했다라고 자꾸 얘기가 나오는데 이미 랜딩 했다. 이은택 연구원님은 아니 이미 랜딩했는데 뭔 노랜딩이냐. 작년에 주식과 주택시장이 이렇게 폭락했는데 이게 랜딩 아니면 뭐냐. 그러니까 이미 경기는 침체로 갔다는 얘기예요. 경기 침체 없는데 이런 일이 발생 안 한다는 거죠. 고용을 제외하면요 이미 다 경기 침체까지 갔다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논란 의미 없다. 근데 이렇게 혼란을 받는 이유는 고용이 너무 강해서 그래요. 고용은 화폐 환상 있다고 합니다. 물가 오르니까 모든 게 다 좋아 보이거든요. 수치가. 그런 거죠. 그래서 이미 경기는 바닥 확인했고 약세장 종료 중 시그널 중에서 컨퍼런스 보드 경기 선행 지표가 유일하게 신호가 없었는데 이것도 돌렸어요. 그래서 괜찮아질 거다. 이런 내용이니까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제가 여기까지는 좀 해드렸고, 제가 좀 시간이 또 약간 다 돼가지고, 아무튼 그 2월 며칠 거죠? 2월 21일 화요일 거는 제가 월요일 날 해드릴게요. 제가 기억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 날 2월 21일 이번 주 화요일 날 보고서는 그때 또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오늘 나온 보고서 하고요. 이번 주 월요일 날 못 해드렸던 보고서를 제가 정리해서 올려드렸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장이 끝났으니까 한번 시장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증시가 좀 기분 나쁘게 좀 빠졌죠. 예, 오후에 좀 밀려버려가지고 오전에 좋다고. 사실 오전에 밀리고 오후에 오르는 게 좋은데 증시 다시 2420 답답합니다. 한 달 내내 이러고 있어요. 지금 보면. 그죠? 한 달간 저러고 있어요. 내리면 올라가고 오르면 밀리고 이 과정이 이어지고 있는데 방향은 없습니다. 여기 분 차트거든요. 요 안에 딱 갇혀 있죠. 이런 흐름으로 지금 시장 전개되고 있고 상대적으로 코스닥은 훨씬 좋았어요. 코스피는 1월달 여기서 멈춰 있는데 코스닥은 훨씬 위에 있죠. 그만큼 종목 장세라고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 오늘 일단 이제 수급상을 보시면은 외국인들이 오후에 대량 매도를 벌였어요. 환율 때문인 것 같아요. 환율이 최근에 1,300원까지 올라오다 보니까
대량 매도 나오면서 증시에 조금 부담으로 작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기관도 오후에는 좀 매도로 전환이 됐고요. 업종별로는 그동안 보면 이제 외국인들이 전기전자 업종 위주로 샀는데 이제 팔아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이제 외국인들이 속도 조절 좀 하겠다라는 그런 의도로 좀 보여지고요. 어쨌든 오늘 운수창고 해운이나 기계업종 몇 개 위주로는 좀 샀지만 거의 대다수 업종을 좀 매도를 해서 분위기는 좀 좋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도 엔비디아 효과 때문에 엔비디아 실적이 좋았는데 챗 GPT죠. 이쪽이 뜨거웠고 그 다음에 재택근무 관련주들 오랜만에 강했고요. 로봇주, 애플페이 관련주, 그 다음에 요즘에 자율주행차 관련주도 굉장히 주가 흐름이 좋습니다. 그리고 보험주들 요새 오늘도 좋았어요. 오늘도 하나손해, 뭐 현대, 하나손해보험은 참고로 내부자 매수가 좀 많이 있었어요. 이거 오르기 전에 이 구간에서. 그러니까 내부자 매수도요. 여러분들이 매일 봐보세요. 대주주나 내부자가 꾸준히 산다. 그러면 결과가 그렇게 나빴던 적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물론 뭐 무조건 오른다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오늘 어쨌든 보험주도 괜찮았고요. 생보사도 좋았고 메타버스 관련주도 좋았고요. 오늘 항공주 좋았네요. 오랜만에. 근데 항공주는 한진칼이 올라서 그렇고 대체적으로는 좀 부진했던 것 같습니다. 의료기기 쪽도 인공지능 의료 쪽이에요. 그냥 의료기기는 아닙니다. 이오플로우가 무슨 뭐 매각 이슈가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많이 빠졌었죠. 주가. 예. 정말 안 좋았다가 한 번에 또 저렇게 드라마틱하게 또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윤활유, 은행. 오늘 은행주도 일부 반등 나왔고 정유업종 오늘 조금 일부 반등이 나왔고요. 보톡스 관련주는 약보합 정도. 요새 이제 계속 메디톡스랑 대웅제약인데 아마 메디톡스가 이겼죠. 그래서 주가 흐름은 견조한 것 같습니다. 반면에 이제 오늘 좀 많이 빠진 건 건설주 중에선 중소형 건설주가 좀 그동안 분위기가 나쁘진 않았는데 오늘 급락했고 철강주가 좀 많이 빠졌고요. 철강주가 제일 좋았었죠. 근데 오늘은 이제 차익 매물이 나왔고 임플란트도 오늘 오스템 임플란트 좀 빠지면서 하락을 했고 오스코텍은 바이오 회사인데 임상 데이터가 좀 안 좋았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주가 좀 안 좋았고 건설 대표주도 최근에 좀 좋았다가 다시 오늘 또 약간 오후에 약간 밀려버리는 흐름이 나왔고 사료 업종도 어제까진 괜찮은데 좀 빠졌고요. 강간 업종도 오늘 좀 빠졌습니다. 대체적으로 조선주나 뭐 이런 쪽도 그렇고요. 예. 이 유가 관련주들 전체적으로 조금 부진했던 것 같고 또 인터넷 대표주도 다시 네이버가 좀 다시 밀리고 있어요. 챗 GPT 뭐 기대감으로 올랐다가 다시 또 밀리고 있고 반도체도 오늘은 좋진 않았습니다. 네, 삼성전자 아침엔 좋았어요. 근데 오후에 다 꺾여버렸죠. MLCC도 오전에 좋다가 이제 오후에 좀 꺾이는 그런 흐름이 나왔습니다. 여행주도 좀 밀렸고 리오프닝도 다 같이 빠진 것 같아요. 조선주, 풍력, 원전. 그러니까 이게 가릴 것 없이 웬만한 업종들은 다 안 좋았던 것 같아요. 2차전지도 좀 빠졌고요. 통신, 석유화학, 네옴시티, 5G, 통신장비, 카메라 모듈, 편의점, 반도체 장비, 자동차 대표주, 음식료. 음식료는 방어주긴 한데 오늘은 풀무원은 좋았네요. 반면에 오늘 오리온이 조금 오늘 안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이런 좀 흐름으로 오늘 마무리됐습니다. 그래서 정리해드리면 결론적으로는 대부분의 업종들이 안 좋았고요. 인공지능이나 보험사 정도 이쪽만 좋았던 것 같아요. 나머지 섹터는 대부분 좀 오늘 분위기가 썰렁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가총액 상위 기업들도 한번 보시면 좀 오늘 다 오후에 밀려가지고 부진했습니다. 파란색이 많고 에코프로 BM은 그래도 정말 대단합니다. 시총이 15조가 넘었어요. 그리고 오늘 NC소프트는 아까 한번 말씀드렸죠. 게임 출시가 연기될 것 같다. 이 우려가 좀 있고요. LNF는 여전합니다. 이제 테슬라 3월 1일 날 인베스터 데이가 열려요. 기대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KT가 이제 이번에 CEO가 어떻게 될지 지금 모르니까 좀 불안감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급락을 했고, 하이브가 좀 빠졌고요. SK 스퀘어는 오늘 좀 좋았습니다. LG 디스플레이도 최근 급등 좀 뒤로 하고 밀렸고, 철강주 안 좋았고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오늘 좀 좋았네요. 유한양행은 이제 실적이 좋았죠. 현대해상 이제 보험사로 뭐 좋은 모습 이어지고 있고, SM도 오늘은 좀 매물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좀 크게 빠진 기업들도 많아요. 왜냐하면 증시가 이렇게 좀 위축되다 보니까 하락하는 기업들도 꽤 많았고, 또 주가 급락한 기업들도 한 2, 3% 이상씩 빠진 기업들도 많이 나왔던 거. 효성첨단소재 좀 밀려버렸고요. 반도체 소부장 솔브레인 역시 밀렸던 것 같습니다. 나노신소재는 많이 올랐고요. 메디톡스는 2%. 여전히 보면 2차전지 소재는 소재지 그 대표주자는 강한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이제 이 정도 좀 말씀드리고, 어쨌든 증시가 지금 제일 리스크는 뭐냐면 미국이 긴축을 계속해요. 할 것 같아요. 금리가 더 올라갈 것 같고, 이게 우리 예상 경로에는 없던 거죠. 시장이 원래는 금리 인하까지 기대를 했는데 이게 바뀌다 보니까 시장은 좀 불안해하고,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죠? 달러는 강해집니다. 1300원 넘고 그냥 외국인은 파는 거죠. 그래서 증시가 후퇴하고 있다. 그래서 증시는 좀 답답하게 당분간은 움직일 것 같고, 아무튼 긴축 이슈가 좀 완화되고 물가가 좀 더 안정화되고, 또 3월 4일 날 다음 주입니다. 중국 양회에서 뭔가 좋은 소식이 나오면 반전이 일어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뭔가 모멘텀이 나오기 전까지는 그냥 종목 장세로만 생각해 주시고, 지수가 위로 크게 간다, 밑으로 급락한다, 이런 흐름은 좀 제한적일 것 같습니다. 위아래 막혀 있는 상태에서 좀 늘어진다 라고 생각을 계속 해주시면 좀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환율도 좀 체크하면서 다음 주도 한번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번 주는 제가 월화수는 휴가여가지고 좀 방송을 못 해드렸고, 이제 어제 오늘 이게 좀 쉬다가 하니까 좀 힘들긴 합니다. 몸이 안 따라주네요. 그래서 어쨌든 제가 이제 오늘 할 거는 다 했고, 다음 주 월요일 날 또 못 해드린 거는 또 정리해서 하겠고요. 보고서 볼 게 너무 많더라고요. 제가 지금 보고서 많이 본 것들 다 정리했는데 아직도 못 본 거 많아요. 너무 많아가지고 다 봐야죠. 예. 그리고 내일은 이제 함께 배우기 올라갈 텐데, 내일은 이제 실리콘 음극재 올라갈 겁니다. 음극재 있죠, 음극재. 예, 그래서 자료 다 작성했고 이미 다 영상 찍었어요. 내일 오전 10시에 함께 배우기 다시 2차전지 공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시장이 좀 오늘 아쉽게 끝났지만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어차피 시장이라는 건 때가 되면 또 가겠지만 뭔가 모멘텀이 없으면 막힐 수밖에 없어요. 또 저렇게 환율 올라가면 당연히 좀 누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역행하지 마시고, 아, 이런 흐름 때문에 좀 당분간 움직임은 제한되겠구나. 매일 오르길 바라지만 그런 일은 없잖아요. 예, 그래서 조금 쉬어가는 지금은 장세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 마지막으로 이제 오늘 실적 나온 것들만 한 번 더 정리해 드릴게요. 여기 솔브레인 홀딩스, 요게 전해액 만듭니다. 솔브레인의 지주사지만 미국에 아마 법인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전해액 2차전지. 그래서 이게 81억으로 작년 동기 대비해서 119% 증가했고, 이게 예상 실적은 없어요. 한국가스공사는 예상보다도 잘 나왔고 실적 괜찮게 나온 것 같고요. 아모텍이 흑자 전환했네요. 기대보다 훨씬 잘 나왔습니다. MLCC 쪽이죠. 그다음에 성우하이텍도 기대 실적은 없지만 어쨌든 작년 동기 대비해서 무려 81%나 이익이 증가했다. 근데 이런 걸 보시고, 제가 이제 시간이 없어서 저는 이제 데이터만 딱 봐가지고 바로 정리만 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관련 내용은 한 번 더 꼭 체크해 보세요. 이게 숫자가 잘못됐을 수도 있으니까. 저도 이따가 한번 수정을 할 예정이고, 아무튼 이런 기업들의 실적이 오늘까지 나온 것 중에선 좀 괜찮았다, 실적은. 다만 저게 일회성인지 이거는 좀 뜯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까지 해서 한번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 고생하셨고, 저는 이제 다음 주 월요일 날 다시 또 이제 좀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주는 또 수요일 날 쉬는 날이니까 그 염두에 두시고, 아무튼 다음 주 월요일에 뵙겠고요. 내일 함께 배우기 음극재, 실리콘 음극재도 많이
좀 시청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주말 잘 보내세요.